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수석담 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서울이 영하 10몇 도라 그러던데, 안 오셨네요, 다들. 저는 따뜻한 대구에서 와가지고요. 오늘, 기온이 그만큼 내려간다길래 중무장으로 와갔거든요. 아까부터 막 땀이 계속 나요, 지금요. 막 안에 막 내복 입었지, 막 이래가지고 지금요. 서울 춥네요. 교통도 많이 막히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 열사업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왜 오셨어요? 근데 이 추운데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메이라는 일에 대한 비전이나 가능성을 이미 마음속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키워보시기 위해서 오셨을 거고요. 또 그런 분들의 손에 이끌려 초대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죠. 영문도 모르고 또는 그래? 그렇게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잡아먹는 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여시고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요. 여기 보시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아메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더 나은 삶이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꿔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는 어떠세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혹시? 이대로 이어져서 죽을 때까지 딱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통장 잔고 너무 마음에 들고 내 월급 너무 마음에 들고 내 남편 너무 말 잘 듣고 내 아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렇게만 딱 있다가 죽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뭔가 아쉬워요. 저기서 막 내 목소리 막 나오는데 저기. 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파랑새 같이 뭔가를 찾아서 왔는데 지금 30이고 40이고 50이고 60인데도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우리 도대체 얼마나 더 또 열심히 살아야지 내 삶에 그런 행복이 오는 거죠. 내 만족이 오는 거죠. 그래서 늘 저도 생각했어요. 저는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26의 아내를 만났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우연찮게 복학하고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저는 이제 집이 가난해서요.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의대도 아닌데. 왜냐하면 1년 다니고 학비 벌고 1년 다니고 학비 벌고 그러니까 8년 걸리더라고요.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또 1년치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때 취직한 곳이 어디냐면 PC방이에요. PC방에 알바를 했는데 우연찮게 PC방 사장님이 저한테 아메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메 얘기를 하면 첫 반응이 어때요? 이런 일을 나한테 너무 고마워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신기했어요. 제가 해보지도 않았고 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저조차도 아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셨죠 다? 근데 저희 사장님이 끈기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제모야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뒤통수 때리고 치웠을 거예요. 이씨 장난하지 마. 근데 저희 사장님은 그 당시 100억대 부자예요. PC방은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그냥. 대구에 서울엔 강남, 대구엔 수성구가 있어요. 그 수성구에 빌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진짜 부자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메 한번 알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석 달 동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깐깐하게 안 들었어요. 깐깐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고.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안 되겠는가, 얘한테 얘기 안 하고 싶었나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제모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 3권만 읽어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너한테 다시는 얘기 안 할게 그러셨어요. 그게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99년도거든요. 99년도에 저는 경북대학교 국립대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국립대학 도서관에 아메이 책이 있다고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저도요. 그런 다단계 책이 왜 우리 학교에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이어서 드는 생각이 나를 속일 것 같았으면 서울대 도서관에 있다 그랬겠지. 못 찾아보게. 근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 PC방이 우리 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그럼 걸어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로 간 거예요. 1층 검색대에다가 아메이 한 칸 띄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쳐봤거든요. 글쎄 책이 수백 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에 홀린 듯이 제 의심의 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3층 경제 경영학 코너에 있대요. 올라갔는데요. 부동산 코너 지나서 주식 코너 지나서 네트워크 마케팅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두 책장 빼곡히 꼽혀 있는 책을 보고 제가 제 의심의 반을 내려놨어요. 우리 사장님 우리 학교에 책이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예. 제가요 3권 빌려가지고 1권 다 읽고 2권 읽기 전에 제가 제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런 거 안 해 라고 했던 제가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하면 이거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알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24년이 지났는데 왜 기억하냐 봤더니 맨날 얘기해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책이 이렇게 쓰였었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 99년도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미디어 광고에 의존한대요. 신문 광고, TV 광고, 잡지 광고. 근데 5년, 10년이 지나서 인터넷이 더 발달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미디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느낌이나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보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매를 결정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미디어 광고에다가 광고비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한테 돈을 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개인들이 생길 거래요. 그걸 처음 시작한 회사가 아메이래요. 일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99년도에 그 얘기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했을까요? 인터넷이 막 확 발달할 때도 아닌데요. 근데 저는 어디 있었냐면 인터넷 최전선에 있었어요. 어디요? 네. 이게 납득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PC방에 있는 게임이 뭐였냐면 스타크래프트. 나이가 나온다 이게 이제. 디아블로, 피파, 레인보우 식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임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교류를 했거든요. 뭐 공략집, 테크트리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확 와닿았던 거예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알아봤어요. 책을 엄청 읽고요. 미팅에 나와보래요. 미팅 엄청 나갔어요. 저희 사장님이 PC방 사장님이 처음 초대한 미팅이 뭐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또 젊은 대학교 때 아메했다고 제 소개하고 젊으신 분들 많이 초대하셨죠. 그런 것처럼 첫 강의가 누구였냐 하면 저희 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님이 아메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강의 때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 제가 듣는데 교수님이잖아요. 잘 들리는 거 있죠. 저분도 해? 이게 된 거예요. 그 제가요 그 첫 강의를 필두로 계속 강의를 나왔어요. 한 달 알아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책도 읽어보니까 이해돼요. 와,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졸업할 때까지 내 친구들 받는 월급만큼만 아메이에서 나오면 나는 취직 안 하고 이것만 해야지. 아메이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건물주처럼 자산이 된대요. 이 네트워크가. 인쇄소득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소득이 끊기지 않고 늘어나면서 평생 나온대요. 상속까지 된대요. 그럼 내가 졸업할 때 내 친구도 받는 월급만큼만 만들어 놓으면 취직 안 하고 앞으로 그게 계속 늘고 내 자식한테 상속까지 되면 나는 자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여자친구요. 맞아요. 제가 꼴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과 CC예요. 저는 93학번, 저희 와이프는 95학번. 복학하고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귀고 있었는데 제가 아메를 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때 여자친구죠.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하지 마. 그게 아메 하려면 나 안 만날래. 아메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막 미팅하고 있는데 전화 와요. 안 나오면 나 헤어진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아메를 해야 돼. 이래요? 저 다 나가고요. 다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미팅에 내가 초대할 때 오더라고요. 너도 한 번만 들어볼래? 한 번만 들어보고 내가 정면 승부를 했죠. 한 번만 들어보고 네가 하지 마라 그러면 나 안 할게. 근데 자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 한 번이 누구냐면 그 교수님 강의할 때 또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을 딱 듣고 우리 와이프도 뚜껑이 날아갔어요. 오빠 이거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한 번 듣고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한 거예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메에서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됐어요. 그 당시 제 친구들이 대기업 취직하면 150만 원 받을 때예요. 그럼 둘이 취직한 거랑 똑같죠? 그럼 300만 원을 먹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대학교 4학년 10월 달에 플래티넘이 됐는데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려니까
부부가 아니면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제 아이디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요. 예, 플래티늄 되고 결혼하고요. 아메에서 보내준 여행을 신혼여행 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20년이 지난 거죠. 20 몇 년 지났어요? 23년이 지났네요. 예. 지금 아이 둘 낳고요.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대구라는 곳에서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26이라는 나이에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내일 추운데 안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사표 던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고 통지도 문자로 한다는데 사표도 문자로 한번 내보세요. 날이 추워서 못 나가겠어요. 자영업 내일 샷다운 안 올려도 되지 않아요? 권리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요? 먹고 살아야 돼서요. 내 인생에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죠? 저는 26이라는 나이에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지게 된 거예요. 뭐요?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요. 취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선택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그럼 제가 인생의 자유를 얻은 거 맞죠?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말하지만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한테 돈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사장이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은 여러분은 고객이에요. 아메이는요, 내가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64년간 아메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오늘 제 사업 설명 주제가 그래서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가 진짜 나에게도 어울릴 수 있는 건지, 나한테도 가능한 건지 오늘 한번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준비되셨으면 오픈해 보겠습니다. 뭐 이때까지 뭐 한 거냐 지금 이러실 거죠? 아니 10분이 남길래 자 시작해 볼게요. 예. 자 이게 1980년대 결혼 사진이에요. 혹시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결혼 사진 꺼내시면 다 이럴걸요? 예. 이 둘이가 동갑이에요. 몇 살 동갑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25 동갑이에요. 예. 자, 2020년대 결혼 사진이에요. 여기도 동갑이에요. 몇 살 동갑일까요? 31 동갑이에요. 시간이 한 40년 지나니까 사람이 늙어버린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결혼 사진 다 이렇다니까요. 예. 저도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제 결혼 사진을 꺼내봤더니만 그때가 더 늙었어. 무슨 얘기냐면 수명이 엄청 길어져 가지고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각 인생의 섹터의 간격도 길어진 거예요. 결혼할 때쯤 됐을 때 젊음은 요 정도인 거예요, 이제. 왜냐, 수명이 100살이니까 100살에 30년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당시는요, 25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얼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요즘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는 거 이해하세요? 예,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환갑잔치 사진이에요, 1970년대. 예, 여기 60이신 분 계시네요, 여기 60. 할머니 58. 여기 지금 할머니 58 나이 비슷한 분 계시죠? 58. 여기가 자녀들인데요. 한 50대인 것 같죠? 20대, 30대요. 요즘 환갑사진 찾아보려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못 올렸어요. 환갑 때 사진 안 찍어요. 네, 올리지도 않고요. 요즘 지금 환갑이라면 나이가 몇입니까? 61세 그러면? 2002년생이죠. 2003년생이죠. 아니야. 1963년생이죠. 63년생이 환갑이잖아요. 저 형이 63년생이거든요. 예. 저 형 사진, 가족 사진 찍으면 4명 찍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만큼 자식이 번창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수명이 몇 살까지 길어졌다 그래요? 몇 살요? 100살요. 여러분들 수명이 100살이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나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 많이 했죠? 언제부터 도대체 한 것 같아요? 10년 됐어요. 그죠? 10년 전에 100세 시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나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몇 세 시대라 그래요? 120년 아니요. 120은 오래전 얘기고요. 지금 150 시대라 그래요. 예. 네. 근데 올해 나온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제는 150을 넘어서 200세 시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혹시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사람의 세포로 만든 로봇이 번식을 해서 몸에 들어가서 세포를 재생시켜요.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일주일 안 됐죠? 그 기사가 난 지.
실리콘밸리에서 뭐 하고 있냐 하면 사상 초유의 인체 혁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포를 가져다가 여러분 손상된 장기에 넣으면 그게 복제가 돼서 바로 복구가 되는 거죠. 돈이 비싸겠죠. 돈 있으면 재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몇 세 시대도 가능하다? 200세 시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래 살면 그렇죠. 그래서 100세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0이든 30이든 40이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되어 있어요. 맞나요? 자,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과거에는 여기 보시면 25살에 일을 시작해서 50살 정도까지 돈을 벌면요.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요 75세까지 적립이었어요. 요 안에 다 죽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요 안에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미래를 크게 준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연금도 없었던 거고요. 준비 안 해도 그냥 벌었던 거 갖고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근데 수명이 100살까지 늘었다고. 현재 100살이니까 100살까지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25살부터 50살까지 적용기라 그러고요. 50부터 75세까지 제2의 캐리어라고요. 75세부터 100살까지가 완성기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명은 100살까지 느는데 일은 언제 끝나냐 하면 여전히 똑같이 50 전에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퇴직 평균 연령이 체감 연령이 몇 살이라 그러죠 지금? 49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 정도에는 다 퇴직을 해요 이제. 예, 공무원 아니면. 그러면 50세 퇴직을 하고 나머지 인생은요. 수명은 길어져서 정리가 안 되는데 직장은 돈 버는 게임은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50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들 지금요. 50세가 나와서 재취업을 하면 임금이 반으로 깎이거든요. 맞죠? 그럼 생활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는데 삶은 더 안 좋아진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 얘기 많으신데요. 20대, 30대, 40대 제가 보니까 거의 20대, 30대, 40대네요. 예, 보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직 연령은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는 점점 주는데 일할 사람들도 줄긴 하지만 일자리보단 덜 줄어요. 예, 요즘 태어나는 인구가 적으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그러면 경쟁해야 돼요. 우리는 일자리를. 그러면 점점 퇴직 연령은 빨라질까요? 늦춰질까요? 빨라지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일자리가 있는데 50을 쓸까요? 40을 쓸까요? 그럼 50, 40, 30이 있으면 30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인생에는 곡선이 여기 여러 개 나오는데 적자 구간을 2번 만나게 돼요. 태어나서 돈 벌기 전까지 적자 맞죠? 그럼 이 적자 구간은 누가 메꿔요? 부모가 메꾸죠? 그 다음 2번째 구간. 내가 퇴직을 딱 하고 나면 돈 버는 걸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여전히 소비는 그대로일 건데 돈을 못 버니까 적자 구간이 만들어지죠. 이 적자 구간 누가 메꿔야 돼요? 자,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내 자식 지 앞가름하기도 바빠. 맞지 않나요? 못 메꿔요. 이거 누가 메꿔야 돼요? 나라가요? 국민연금 못 받는 건 다 하실 거고요. 누가 메꿔야 돼요? 내가 메꿔야 돼요. 그래서 노후는요. 노후의 가장 큰 문제거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거리와 소득이에요. 소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 놓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몸이 아프면 못 해버린다고요. 그죠? 소득도 못 만들었고 일해서 벌어서 늙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몸도 아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발 하라리가 그랬죠. 초예측이란 책에서 무용계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말로 한자로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무용계급. 한글로 하면 뭐예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 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을 우리가 돈을 벌 때 조금씩 준비해서요. 이 구간을 맞닥뜨릴 때 이 적자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자산성 소득이 만들어져 있다면 요 D가 어떨까요?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인생 딴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맨날 우리가 돈에 눌려 살죠. 근데 이 자본주의를 이기는 방법 딱 하나면 돼요. 뭐냐 하면 억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활비 이상이 자산성소득으로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자본주의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집에 생활비가 700만 원 들어가. 4인 가족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성 소득으로 800만 원을 딱 벌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본주의를 이기시는 거예요. 누군가에 휘둘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억만금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이걸 해결해내면 돼요. 만들면 돼요. 그럴 수 있는 도구로 제가 아미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요, 돈을 버는 구간에 만약에 젊은 구간에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파이어를 할 수 있어요. 즉 인생의 자유, 파이어족 아시죠? 예, Financial Independent, 경제적 독립. 그 다음에 Early Retire, 빨리 퇴직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하고 싶은 거, MZ세대들이 원하는 삶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삶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걸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러면 관건은 이거죠. 무슨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벌었던 방식, 경제활동을 했던 방식, 수입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는 늘 어떻게 돈을 벌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해서 벌지 않았어요?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죠. 우리나라도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일하지 않는 자, 땀 흘리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러고 막 있잖아요. 돈은 땀 흘려 벌어야지. 이런 세뇌를 누가 시켜놨을까요, 우리한테? 기득권자들이 시켜놓은 거죠. 그들은 항상 그들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세뇌를 깨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이렇게 오면 세뇌당했다 그러죠. 아니요, 그들이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뇌가 깨이신 분들이죠, 사실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라니까요. 예, 왜 우리가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인큐베이터가 어딘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인큐베이터. 학교라는 시스템이에요. 가진 자들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노동력을 거기서 공급받죠. 개미처럼. 그죠? 그래서 학교는 뭐와 가장 유사하게 생겼냐 하면 공장과 교도소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건물 있죠? 중간에 운동장 있죠? 철조망 있죠? 종치면 밥 먹으러 가죠? 이해되세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굴레가 거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을 또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또 노예로 만들고. 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생각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고요. 신이 우리를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세상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를 다니는 대로, 뭐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는 대로, 뭐 알라를 믿는 분은 알라를 믿는 대로, 예. 어쨌든 본인의 신이 창조한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하고 만들었을까요? 늘 돈 때문에 힘들고 삶 때문에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그 원초적인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유함이거든요. 근데 그 자유함이 우리 돈이라는 그 인간이 만든 화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그래서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전문가들은 이제 새롭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돈을 10억 모으겠다, 20억 모으겠다, 30억 모으겠다. 이 방법 안 통한다고. 왜? 모으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은퇴하기 전까지 얼마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모으는 게 뭐야? 빚 안 지면 다행이다, 그죠? 예. 그리고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당치도 않아요. 또요, 자격증 따갖고 일할 거래요. 제 아시는 분이요, 요양보호사 60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다고 미팅을 못 나왔는데 허리를 다쳤어, 실습 나가서. 이제 요양보호사도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시나 60이 넘어도 또 노동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딴 사람들은 어때요? 나 국민연금, 밀린 것까지 돈 모아갖고 싹 넣어가지고 더 받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못 받아요. 예. 또는요, 어떤 사람 뭐 하고 있냐 하면 아까 여기가 말하신 것처럼 이제 자녀교육 올인. 예. 세상에 가장 수익률이 낮은 투자가 이겁니다. 예, 이건요. 예, 1억, 2억, 3억을 쏟아부어도 오히려 내 돈 계속 갖고 가요. 예, 요즘, 그죠? 성인 자녀가 그러니까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20세 자녀가 독립하지 않잖아요? 그럼 1년 데리고 있을 때 여러분 노후자금 1.7년치가 까먹힌대요. 빨리 내보내셔야 돼요. 특히나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가. 그럼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방을 빨리 없애래요.
전문가들. 지방 있다 생각하면 또 온대요, 여기. 그래서 없앴어요. 잘하셨어요. 방을 없애야 돼요. 지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거기를. 예, 이거 골 때리는 거죠. 이거 이제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 방법이에요. 자신의 생활비 이상의 연금성 차상승 소득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 이해되세요? 예. 그 방법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메이로요. 자,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내 삶에,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에 노후가 오기 전까지, 노후가 오기도 전에 내 삶의 자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 노후 준비에 여러분들이 연금성 차상승 소득으로 여러분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기회, 그 도구 중에 하나로 제가 아메이를 안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고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리더 사님들이 아메이로 그들의 삶에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베스트셀러 20년 동안 베스트셀러예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만나는 분한테 소개하면서 이분 얘기 들으면 이제 알더라고요. 네. 이분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번 보세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수입이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뭐다? 그렇죠.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네, 이거요. 세계 부자 5위 순위에 항상 들어가는 워렌 버핏도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전에.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은 방법 못 찾아내면 당신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뭐로 전락해? 아까 말씀드렸죠. 무이용계급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누구나 원하는 삶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하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한 번쯤 따져보고 생각해야지. 앞도 안 보고 그냥 무식하게 달려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게벼, 이 산이 아닌 게벼, 이 일이 아닌 게벼. 그럼 인생 한 번뿐인데 어떡하시려고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이런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게 아메이에요. 한번 아메이 원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메이 있죠? 그죠? 여러분에게 아메이라는 것에 고정관념을 갖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메이를 들어보고 해보고 가진 고정관념입니까? 누군가를 보고 들어서 갖게 된 고정관념입니까? 보고 들어서 갖게 된 고정관념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아메이에 혹시라도 안 좋은 고정관념이 계시다면 그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갖게 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게 아메이 전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경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님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스님 나쁜 사람 저리 다 나쁘고 목사는 다 나쁘고 경찰은 다 나쁘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을 버는 일은 항상 가치 중립적이다. 주식에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망한 사람 주변 사람한테 주식 얘기하면 절대 하지 말아요. 우리 큰아버지가 의사인데 돈이 그래 많은데 하다가 주식하다 망해가지고 이혼했대. 하지 말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주식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주변 사람은. 내 아는 친구는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남 얘기 안 듣고 자기가 다 알아보고 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매년 벌더라. 괜찮더라. 너도 남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잘 알아보고 공부해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돈 버는 일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그 가치 중립적인 아메이를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메이를 하라 마라 할 권리도 없어요. 저는 제가 느낀 아메이, 제가 알아본 아메이 24년의 경험을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아마 그 기회를 드리려고 본인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설명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싶어서 오늘 초대하셨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매출 가장 높은 피자헛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국 어디 있을까요? 저 강남 저런 데 있을 것 같죠? 세계 1위 하는 피자헛은 여기예요. 그치, 뭐요? 저기 충청도 분인 것 같은데. 무슨 공사판에 있는 피자헛이 세계 1등이라고? 그치, 겉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안을 들어가 보면요. 안에서 보는 바깥 전경은 이래요. 네. 여기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 루프탑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이런 풍경으로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2년치 예약이 다 차요. 세계 1등 하는 피자. 이제 안에서 보니까 와 그리죠. 납득 가요, 안 가요?
근데 아까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어땠어요? 뭐요, 저거? 여자, 뭐요? 아메이가 그런 것 같아요. 겉에서 쳐다보면 이런 거지. 뭐요? 물건 파는 거 아닌겨? 사람 끌어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바라보는 아메이는요. 여러분, 아메이를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신 분은 희망이 생겼죠. 잘하고 싶죠. 잘 되길 원하고. 아메이가 나한테 선물 같은 존재고. 그죠? 그런 느낌 안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라고요. 들어오는데 입장료 없고요. 돈 내라는 소리 없어요. 들어와서 바라보시고, 그래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잘하시고 원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나가세요. 꼭 기억하실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 꼭 기억하시면서 나가시라고요. 근데 아메이를 안에서 쳐다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랑 조금 비슷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내 도구와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간단해요. 아메이 원리는요. 우리는 누구나 생필품을 써요. 맞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안 쓰는 사람은 아메이 할 자격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나가세요. 다 쓰시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바로 사지 못해요. 유통과 광고라는 걸 거쳐서 사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유통과 광고가 많으면 소비자한테 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거 없애서 유통과 광고 없애는 회사가 아메이예요. 그럼 이거는 소비자한테 득이 되는 회사 맞네요? 64년 전에 없앤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자, 없애니까 돈이 남아요. 남는 돈으로 뭐 할게요? 원가를 높였어요. 원가를 높이니까 뭐가 좋아져요? 품질이 좋아지죠. 그래서 아메이 모르겠는데 제품 좋더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원가를 높였으니까요. 자, 원가를 높여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는 합리적 가격에 드린대요. 에이, 아니던데, 비싸던데. 그거 오해예요. 아메이를 정확하게 써보신 분들은 비싸다 소리 안 하죠. 그리고 비쌀 수도 없는 게요. 아메이는 희한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아메이는 써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3개월 이내에 들고 오시면 온 돈 다 내줘요. 그럼 이런 회사가 어떻게 비쌀 수가 있어요? 써보니까 비싼 것 같아요. 그럼 반품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쌀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비싼 게 아닌데 대부분이 안 써본 사람들이 비싸단 말을 해요. 오늘도 제가 사업 설명을 상계동에서 하고 왔는데 처음 들으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진짜 비싼 것 같대요. 왜 비싸? 퐁퐁이 뭐 만 얼마 한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600원밖에 안 하네 한 통? 바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고요. 몰라서. 그러니까 알고 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자,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드려요. 이거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 맞죠? 근데 회사는 불리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 회사는 많이 팔리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광고 모델을 쓰려니까 돈 들 거고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이 좋은 제품을 꾸준히 오랫동안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홍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옳거니 적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제품 직접 써주시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좋으면 자랑해달라는 거죠. 아메이는 회사가 자랑을 안 해요. 홍보를 안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써본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그 대신에 써본 우리들에게 맡긴 대신에 그 마케팅 비용을 누구한테 돌려준다?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써보고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친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럼 이 친구가 나한테 삽니까? 아메이 와서 삽니까? 아메이 와서 사는 방식이에요. 이 친구가 또 알렸네요? 그럼 이 친구도 여기서 삽니까? 아메이에서 삽니까? 아메이. 모두가 직거래하는 방식.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메이는 한 달 동안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 중에 내가 광고한 사람 중에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 회원 코드 안에는 누가 소개했는지가 들어있죠. 이게 간단한 방식인 거죠. 맨날 여기서 물건 사는데 아메이 캐셔가 누구 소개했어요? 누구 소개했어요? 누구 소개했어요? 이거 어떻게 다 물어봐.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걸 몇 년도에 만든지 아세요? 59년도에 만들었어요. 이게 요즘에 나와도 괜찮다는 마케팅일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레퍼럴 마케팅 젊으신 분들 아시죠? 인증 코드 넣어가지고 누구 추천으로 해서 돈도 주는 방식 많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59년도에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까요, 못 살까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50년, 100년 앞서가면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랬다 죽었잖아. 근데 100년도 되기 전에 지구가 도는 게 밝혀졌어. 너무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발달하면서 아메이가 일직선상에 딱 교집합이 딱 생기면서 아메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할 때 어때요? 추천인을 넣기 때문에 그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이제 내 아이디로만 소비를 해도 아메이는 누구 속인지를 안다 모른다 이제. 아니까 알아서 계산해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를 35% 모아놨다가 노력한 만큼 돌려주는 방식이겠죠. 이게 늘어나는 방식이 꼭 그물처럼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고요. 네트가 그물이란 뜻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고요. 각자가 전부 다 아메이랑 직거래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직접 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납득하세요, 원리? 자, 그럼 아메이가 왜 자산소득이 되느냐? 물건 파는 거 아니야? 영업 아니야? 여기서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보세요. 일반 영업은 어떠냐 하면 본사에서 딜러가 물건을 떼다가 또는 화장품을 떼다가 제가 막 팔아요. 잘 팔아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2달째 지금 병원에 있어. 이 아주머니가 내 고객인데 크림이 떨어졌대. 나한테 전화가 왔네? 내가 못 갖다 줘. 그럼 이 아줌마는 딴 아줌마한테 사겠죠. 그럼 내 수입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이게 영업이에요. 이게 노동소득이죠. 자, 아메이는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알렸어. 막 알리니까 이 사람도 알리고 알렸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나한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디로 자기가 각자 알아서 이런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죠. 자,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2달째 병원에 있어. 이 아줌마가 자기 집에 크림 떨어졌다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할 뿐더러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거 자기가 쓰는 거죠, 여기서. 이해되세요? 그럼 나는 병원에 2달 동안 있는 동안에도 내가 알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그래서 아메이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득이 가능해요? 자산성 소득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거? 예. 그래서 뭐가 자산이냐는 거예요. 자산성 소득은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공장, 기업이 있거나 있어야 자산성 소득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메이는 뭐가 자산이에요? 이 네트워크, 즉, 이 소비자 네트워크가 자산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처음 시작을 하면 자산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쓰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자산을 내가 늘려가는 방식인 거죠. 누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처음에 돈이 안 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 구독자 몇 명부터 시작해요? 지 혼자부터 시작하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자산 그러면 유형의 자산만 생각해요. 땅, 부동산, 공장 같은 거요. 유형의 자산은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줄어요. 근데 MZ세대들은 자산 그러면 뭐가 자산이게요? 유튜브 구독자,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자산이라는 걸 알아요.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생명력이 있어서 늘어요. 그게 이거와 똑같은 방식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즘은 연결하는 사람이 돈 다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달의 민족, 유튜브, 쿠팡 다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하는 회사를 플랫폼이라 부르고요. 연결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 불러요. 그럼 아메이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글쎄, 어디에 해당될까요? 맞아요, 둘 다. 인플루언서기 하는 한데 플랫폼의 주인이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유튜버가 죽었어. 그 유튜버 수익이 자식한테 상속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 돌아가신 분들 가족도 잘 못 봐요. 개인정보라서 안 열어줘요. 그럼 나한테 상속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메이는요 상속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쿠팡 사장이 죽었어. 그럼 쿠팡의 주식 상속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꼭 플랫폼의 주인 같은 거예요. 인플루언서기도 한데 플랫폼의 주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개념인 거죠. 예, 결론 얘기하면 암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생필품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자,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써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에서 썼어요. 슈퍼마트, 인터넷몰. 맞나요? 여기서 쓰면 내 소비가 누군가의 수입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광고하는 사람들 떼돈 벌잖아요. BTS가 1년 광고비가 얼마? 600억을 받아요. 지금 잠시 군대 가 있어요. 예. 저희 아들이 육군훈련소 조교를 했는데 집 밑에 이제 RM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예, 자기 바로 밑에 이제 소대에 RM이 들어왔는데 면담을 하니까 분대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켜줬대. 그러면서 막 있잖아요. 제 여동생이 있거든. 오빠, 사인, 진짜. 예, 어쨌든, 예, 600억이에요. 요즘에는 2등이 누구냐면 임영웅이가 500억을 받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명이 1,500억을 받아가고 있어요. 김수현이까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메이는 이 생각을 한 거죠. 3명이 1,500 받는 게 아니라 10,000명한테 1,500만 원씩 주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 LG에서 1,500만 원을 내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주겠대요. 조건이 있어요. LG 제품만 쓰고 LG 광고해달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죠. 1,5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광고하고 다니겠어요? 여기 있을 시간 없어요, 지금. 뭐 광고하러 다녀야지. 막 이러신대. 1,500만 원 줘도 이러는데, 왜 아메하는 사람이 아메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500만 원보다 20배 더 벌어요. 그럼 저는요, 잠 안 자고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BTS처럼 이명웅처럼 우리가 권리 누군가 시켜주진 않지만 아메이는 우리한테 시켜주겠다는 거잖아. 써보고 좋으시면 자랑할 수 있는 권리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안 받겠다?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선택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걸 아메이로 바꿨으면 어떻다고요? 내 소비가 우리 수입이 되는 거고요. 4가지 혜택을 드려요.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싸게 쓸 수 있고요. 예.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돈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공유와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대요. 이 권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돈이에요. 삼성 대리점 하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BHC 치킨집 하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보험 팔려면 시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예. 아메이에서는 권리를 공짜로 드리겠대요.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돈의 가치로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공짜로 받겠다는 거, 드리겠다라는 거죠. 멋진 일 아닌가요? 그리고 쓰다가 내가 이 권리를 활용하면서 내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 플랫폼, 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여전히 우리는 생필품을 써야 돼요.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생필품 하나 쓰는 것도 내가 기존의 방식대로 쓸 거냐, 아메이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한번 바꿔 써볼까, 마음에 안 들면 돈도 내준다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돈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항상 우리가 고민은 괜히 손해본 거 아닌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선택에 대해. 근데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해보지 않는 거죠? 그건 몰라서 그러고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로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 유리한 소비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 이런 일을 90년째 하고 있는 회사. 사실 유틸라이트가 90년, 내년이면 90년이거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아메이는 1959년도에 미국에서 창업했고 64년 됐고요. 한국에서는 1991년도에 시작했어요. 이제 33년째 돼요, 내년 되면요. 전 세계 1등의 글로벌 직접 판매 회사고요. 미국 포브스지 전정 100대 기업에 들어가요. 막 아메이 작은 기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한테 큰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100개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업이 되니까요. 700개, 750개 특허가 출원 중이거나 출원 진행 중이고요. 800명의 석박사, 6,000에이커의 자체 농장을 운영해요. 회사 소개는 진짜 딴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메이요? 이제는 다 아시죠? 예, 규모 면에서나 가치 면에서나 그 회사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크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작은 회사 아니고요. 6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회사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건 요즘에 환경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겨울에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거래요. 올여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엄청 더웠죠. 이런 기후변화들이 왜 일어나죠? 환경 문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손한테 물려줄 이 환경 잘 보존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메이 제품 쓰세요. 아메이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메이 회사는요, 창업자의 정신이 어떠냐면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환경 헌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 만들지 유통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메이 제품들은 전부 다가 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세제 같은 경우들 요즘에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생활폐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 세제를 쓰시면 그 거품들이 물에 닿잖아요. 그 물과 이산화탄소로 72시간 이내 분해가 돼요. 그래서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그게 아메이가 갖고 있는 특허예요. 여기 보시면 생분해성이라고 돼 있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책이 그만큼 많아가지고 복학을 하면서 혹시라도 수업도 있지 않을까 검색을 했어요. 아메이라고요. 예, 국립대. 2000년 학기에 제가 복학을 했거든요. 4학년. 복학을 하면서 수업 계획서에다가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수업이 3개가 검색이 됐거든요. 예, 현대사회와 소비자, 경영에 의해 환경과 기업요. 이 환경과 기업은 환경공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인데요. 여기서 뭘 했냐 하면 환경기업들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게 있었어요. 10개 기업요. 예, 듀퐁, 킴벌리 클락, 아메이 같은 회사가 쫙 나와요.
그래서 아메이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 짜갖고 킴벌리 클락대로, 듀퐁은 듀퐁대로. 그때 아메이가 나왔었는데 그때 아메이가 LCA라는 정책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교수님이. 그게 뭐냐 하면 원료 추출에서부터 가공, 포장, 판매, 폐기가 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 한 군데라도 환경에 위배되는 과정이 나오면 그 제품을 생산 안 한대요. 골 때리는 회사 거예요, 회사. 네. 그걸요, 64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 대표적인 게 세제, 친환경 세제. 네, 이런 것들요. 네. 거기다가 세제통도요, 재활용 가능한 포장 재질로 만들고요. 옆에 붙어 있는 글씨조차도 일반 잉크 발암 물질인 거 아시죠? 비스페놀 A, 여러분들 그 영수증에 손 닿지 말라잖아요. 그 BPA 들어있거든요. 입에 들어간 발암 물질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통에 있는 잉크, 통에 쓰는 잉크조차도 콩잉크 써요. 여러분들 물티슈는 플라스틱이라 그러죠. 미세 플라스틱. 아메이 물티슈는 생분해되는 물티슈를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닦일 때도 물티슈로 막 어디 증명도 안 된 물티슈 막 닦이시는데 그 그대로 아이들 다 먹는 거거든요. 네, 저희 집도 그래요. 아메이 물티슈는 몸 닦고 어디서 받는 물티슈는 방 닦고 이런 데 쓰거든요. 맞죠? 다 그렇게 하시죠? 네. 잉크 이렇게 쓰는 거고. 네. 그리고 특히나 아메이 건강식품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건강식품 하나 안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건강식품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 건강하려고 먹는데 혹시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만드는지 알아보시고 드시나요? 누가 광고하는 거, 어떤 사람이 광고하는지 더 유명한 사람이 광고하면 그거 드시지 않나요? 그게 무슨 건강식품의 선택 기준이 되죠? 그죠? 네. 여러분들 약국에서 파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강식품 혹시요 종근당, 고려, 은단 뭐 이런데 제약회사에 혹시 야채, 과일, 채소 농장 갖고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혹시 그 공장에 야채, 과일, 채소 실은 트럭이 들어간다는 소리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뭘로 만들어요 거의? 합성 물질로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아메 제품은 어떠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64년 전에.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직접 농장을 사서 땅을 사서 세계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재배해서 씨까지 직접 뿌려가면서 직접 재배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농장에 한번 가보고요. 저 전공이 조경학이에요. 조경학. 그래서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농장을 가봤는데 학교에서 배우기만 했던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원료 물질이 있는 그 식물의 농장이에요. 옆에 빗자루 같은 식물들을 엄청 심어놨더라고요. 틈이 하나도 없이. 그 핑크뮬리 같은 빗자루 같은 걸 엄청 심어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게 방진식재래요. 저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만 알았어요. 방진식재. 방풍식재, 방음식재는 봤어요. 방풍식재는 바람 안 불게 하는 식재. 그 다음에 방음식재는 소리 안 들리게 하는 식재인데 방진식재는 학교에서나 배웠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먼지도 안 들어가게 옆에 식재를 해놨어. 와, 골 때리는 곳이더라고요.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농약 안 써요. 지렁이,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들을 퇴치하고요. 이런 회사인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가격이 한 2배, 3배 비싸요. 2배, 3배가 비싼 겁니까?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 혹시 유기농 한살림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살림에 담아내기 2개 담아내기 뭐라죠? 양파 2개 깐 거 놔두고 6,000원 받더라고요. 저희는 집에서 한 망 사거든요. 2,000원짜리. 2,000원짜리 한 망하고 2개를 깐 거를 6,000원이면 이거 10배 차이예요, 거의. 아이들 좋은 거 먹이겠다고 10배도 지불하는데 건강하려고 먹는 식품인데 2-3배면 안 비싼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예. 그런 제품이에요. 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천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재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식품을 먹으면 손상된 DNA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은, 사실 그런데도 말은 못해요. 이게 뭐 의료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암세포가 손상된 세포잖아. 예, 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건강관리가 가능한 거고, 노화가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아메이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나이가 가늠되던가요? 저도 50대라 그러면 사람 잘 안 믿거든요. 죄송해요. 제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24년 먹었어요.
24. 저 60대도 이 얼굴일 것 같아요. 아까 60 보셨죠? 할아버지, 입 빠진 할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저는 이 식품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89이세요. 20년 이상씩 아메이 식품 드셨어요. 지금도 하루에 10kg씩 운동하세요. 아메이가 증명한 거예요. 아메이가. 예, 건강하시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누군가 소비는 누군가 소득이 되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피숍에서 5천짜리 커피를 먹으면 나 소비했죠? 돈 벌어가는 사람 수십 명이에요. 커피숍 주인, 커피콩 파는 사람, 인테리어 한 사람, 전기, 한전, 그 다음에 뭐 가스공사, 그 건물주, 수도 없는 사람이 돈 벌어가는데 나만 돈 썼어, 나만. 안 그래요? 자본주의는 그렇죠. 나만 돈 써, 나만.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소비자들도 이제는 소비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플랫폼이란 것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맞나요? 근데 왜 활용 안 하세요? 유튜브 못 찍겠죠. 내 얼굴 나오는 거 막. 인스타그램 어떻게 모아, 팔로워를? 그런 건 못한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는 건 수도 없이 했죠. 경로당 가보세요, 경로당. 70, 80 할머니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사준 뭘 사줬는데 너무 좋다더라. 누워서 마사지가 되는데 너무 좋다더라. 어디 가면 소금을 준다는데 그 체험하면 소금 준다더라 그러면서 할머니들끼리 몰려다녀요. 막 안마 받으러 다니고 안마 받으면 소금 받고 막 뭐 수건 받고 막 이러면서 전신에 자랑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잘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산을 만들 수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 한 번쯤 알아보고 해볼 만하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플랫폼인데, 그죠?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균순 교수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비가 이제는 직업이에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팔로우가 한 5만 명 되는 사람 같으면 월 한 500에서 1000만 원 벌거든요. 5만 명 정도 되면. 그럼 월 1000만 원 버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는 일만 해요, 인스타에서. 링크 걸어놓고요. 그걸 통해서 제품 사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 직업은 소비예요. 소비하고 자랑하는 거죠. 유튜브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상 올려서 밑에 링크가 달려요. 소비하고 자랑하는 거죠. 아메이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하고 자랑하는 거죠. 여기 판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 파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나는 잘 판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잘 산다. 손 들어보세요. 아메이 왜 되는지 아세요? 이래서 되는 거야. 다 잘 사요. 근데 현명하게 사길 원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현명하게 알아보시면 잘 사시면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아메이 잘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일리 있네. 그럼 나도 회원가입 해볼게 했어요. 추천인이 들어갔겠지만 추천인을 넣고 회원가입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메이랑 직거래예요. 여러분의 스폰서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제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게 막지도 못하고 안 사게 막지도 못하고 사게 종용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떨어진 제품들 하나씩 써봤어요. 바꿔 써봤어요. 치약 좋다면 써보자. 샴푸 좋다면 써보자. 라면도 맛있다면 먹어보자. 이렇게 먹어보면서 점수를 모으는 거예요. 아메이 전 제품에는요, 점수가 있어요. 예. 10,000원짜리 하나 사면 6,000점, 20,000원짜리 하나 사면 12,000점 점수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캐시백을 돌려드리는 방식인데, 20만 점이라는 점수가 모이면서 3% 보너스를 줘요. 그러면 10만 원 쓰면 손해야? 손해예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주유소 가가지고 5만 원 넣으면 세차해준다는데 3만 원 넣고 세차해달라 그러면 맞아요. 예? 그죠? 그래서 세차하려고 5만 원 더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64년 전부터. 그래서 20만 점이 돈으로는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돈하고, 점수하고를 따로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같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청오신 분들 위해서요. 자, 20만 점 써보니까 한 달을 모아봤어. 근데 나는 20만 원 쓸 게 없어서 5만 원밖에 안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가 알린 사람이 2명 있는데 이 친구도 10만 원 쓰고 이 친구도 5만 원 쓰면 그걸 다 모아준다고요. 나한테 점수를. 네. 근데 사실 20만 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생필품 한 3, 40만 원 다 쓰시거든요. 적게 잡은 거예요. 자, 20만 원 썼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옆에서 3%를 주니까 보너스가 6천 원이 딱 들어와요. 그냥 간단한 방식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만 원을 썼는데 6천 원 좀 크지 않아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캐시백 받은 방식하고 다르죠? 하나로마트,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몇 프로 잡아주죠? 0.1%요. 그럼 하나로마트에서 이마트에서 6천 원 받으려면 600만 원 써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요, 20만 원 썼는데 6천 원을 주네요. 왜 이렇게 줄 수 있죠? 예, 광고와 유통을 안 하니까요. 예, 여러분에게 직거래하기 때문에 줄여든 유통비 광고비를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써보니까 괜찮아요. 안 좋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반품. 근데 써보니까 괜찮네? 그럼 어떻게 해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지인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자, A라는 친구도 그래? 그럼 나도 아메이 통해서 한번 써볼까? 하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했어요. 회원가입에서. B도 역시나 그래? 나도 한번 써볼게 하면서 아메이 회원가입에서 제품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아메이 통해서 제품 쓰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알려준 사람 우리는 스폰서라 불러요. 스폰서도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4명 간에 서로 물건 사고 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요. 뭐 한 거예요? 연결한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아메에다가요. 그럼 물건 판 사람은 누구만 팔아요? 아메에만 팔아요. 자꾸 내가 물건 팔아야 되냐 그런 오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각자 소비를 했는데 소비의 점수가 쌓였죠. 이 점수를 잡아주는 방식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아메이는요, 기가 막히게도 내가 소비한 점수도 나한테 잡아주고 내가 연결한 사람이 소비한 점수도 또 나한테 잡아줘요. 에이, 그럼 그 뭐 나쁜 거잖아. 이 사람 점수를 왜 여기 갖고 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잡아주고 또 나한테 잡아주는 중복 캐시백을 써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점수가 희한하게 잡혀요. 볼게요. 자, A는 자기가 쓴 거밖에 없죠. 그러면 몇 점이에요? 20만 점, 20만 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점수 몇 점이에요? 요 원리에 의하면? 자, 본인 쓴 거 20만. 알린 사람이 두 명이 20만, 40만을 썼네. 합치니까 몇 점? 60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원리로 스폰서는 몇 점이에요? 80만 되는 거죠. 점수가 다르니까 캐시백 다르게 받겠죠.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라고 물으면 처음 들으신 분 지금 방금 요 사람 찍었죠? 마음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이 마케팅을 처음 들어본 사람 중에 이 질문을 하면 99명은 여길 찍어요. 왜요? 당연하잖아. 점수가 높으니까 그럴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메이가 다단계 같은 거예요. 그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안 받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요. 저도 그런 거 쓰면 안 해요. 여기 계신 분 다 짠 거 같아요. 그런 거 하게. 우리도 안 한다고요. 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누구냐? 자, 해볼게요. 아메이는 보너스를 나눠주는 원리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착순이 아니고 무슨 순? 노력순. 두 번째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캐시백을 돌려드려요. 이 방식 2가지만 적용시키면 아주 공정한 방식이 돼요. 자, 보세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 누구예요? AB죠. AB 아까 해봤잖아요. 얼마 받아요? 6,000원씩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AB가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와, 나 20만 원 썼는데 6,000원 받았어. 좋아! 이러죠. 불만 없어요. 없어야 돼요. 아무도.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점수 몇 점? 60만 점이 옆에 몇 프로 받아요? 60% 받죠. 66에 36,000원이 나오죠. 여기서 잠깐. 60만 혼자 했나요? 3명이 같이 했나요? 그러니까 36,000원도 3명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12,000원씩 나누어 가질 수도 있죠. 그럼 그건 공산당이잖아. 무슨 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력순 나눠볼게요. 자, A, B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갔어. 불만 없어. 그럼 2명 거 빼주면 돼요. 얼마 남아요? 24,000원이 여러분 보냈어요. 아주 공정하죠. 자, 스폰서 볼게요. 스폰서 점수 몇 점? 80만 점. 옆에 하면 아직 120만이 안 되네요. 6% 받아요. 68, 48,000원을 받게 돼요. 이것도 나눠줘야 되죠. 노력한 만큼 3명 거 빼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12,000원. 이게 스폰서 수입. 누가 제일 많아요? 내가 제일 많죠. 내가 왜 제일 많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스폰서는 몇 명한테 자랑했어요? 나는 몇 명한테 자랑했죠? 누가 노력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더 많이 하려면 보너스 누가 더 많을까요? 이게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플랫폼을 키워나가는 모든 일은 이 원리를 따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버.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오케이.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메이. 먼저 한 사람이 돈이 많이 벌어요? 자랑, 연결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이해되셨죠? 먼저 하고 나중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개념 잡히셨어요? 네. 이게 왜 먼저 하고 나중하고 상관없냐 하면 이 방식이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요. 먼저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 것 같았으면 쿠팡보다 G마켓이 돈 더 벌어야 돼요. 플랫폼을 더 일찍 만들었잖아요. 근데 쿠팡이 고객이 더 많기 때문에 쿠팡이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돈이 안 돼? 아멘, 처음에 돈이 안 되잖아. 당연하죠. 쿠팡도 0부터 시작했고, 유튜버 구독자 지금 100만 되는 사람도 구독자 1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비를 바꾸는 것부터. 그렇게 네트워크, 플랫폼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밤에 이 돈 벌려고 이거 하진 않겠죠? 시간이 지났어요. 한 명한테 더 알렸는데, 이분도 보너스 받을 만큼 3% 정도 소비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연결이 확장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확장이 왜 되냐?
아메 제품 좋은 거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확률적으로 나도 아메 제품 좋아, 써볼래 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면 64년 동안 이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망해도 진작에 망했지. 근데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죠. 아메 제품 그 다단계야 모르겠는데 제품은 좋대 하는 사람 거의 다예요. 그럼 이거는 확장성이 내가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여러분이 안 쓰셔도 확장된다는 겁니다. 왜? 제품 좋은 건 아니까. 그러면 그 확장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있었어. 알리다 보니까 제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를 통해서 이분은 3명이 써서 3%, 이분 2명이 써서 3%, 이분 혼자 써서 3% 된 거야. 그래서 3% 되는 사람이 3명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의 소비 점수가 120만 점 넘어가면 나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러고요. 월 소득이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돼. 괜찮아요, 이제? 근데 월 소득 15만 원이면요. 대구에서는 한 4천만 원짜리 빌라 월세예요. 자,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15만 원씩을 매달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4천만 원짜리 자산이 생긴 거예요.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매가 4명이야. 자기가 막내야. 언니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 언니야, 내가 아메를 알았는데, 아메 제품 바꿔 쓰면 우리 언니도 바꿔 쓰고, 언니도 바꿔 쓰고, 큰언니도 바꿔 쓰고, 다 3명이서 바꿔 쓰고, 나까지 바꿔 쓰면 있잖아. 한 달에 15만 원 나온다? 이거 1년 나도 안 쓰고 모으자, 우리 다. 모아가지고 1년 하면 200만 원 되잖아?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죠. 이러니까 다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싹 했어. 하자마자 시작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여행 보내드린 거예요. 가능하죠? 평소에는, 그러니까 돈을 모은 게 아니잖아. 소비를 모았는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돈이 나와. 이게 네트워크의 원리라고요. 예. 이해되세요? 근데 더 웃긴 건,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만들면 이제 이런 선물도 줘요. 샘플 키트라 그래서요. 10개 정도 들은 샘플 키트를 줘요. 써보고 좋으시면 본품 쓰고, 써봤는 거면 자랑하는 데 쓰시라고요. 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큰 언니가 나도 돈 벌고 싶다.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아, 나도 15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동생이 뭐라고 얘기해? 언니도 자격을 갖춰야 돼. 언니도 돈을 투자해야 돼. 일어나요?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언니도 주변에 쓰는 사람 있대. 그분들 잘 가르쳐 줘가지고 아미 언니처럼 집에 거 바꿔 써서 3% 이상 되게 3명 만들면 언니도 15만 원 버는 거야. 가르쳐 줬더니 막 그 언니도 그래? 하면서 알린 거야. 그래서 이 언니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돼서 10만 원, 15만 원 받는 사람 됐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째 언니는 2명한테 알려서 6%한 3, 4만 원. 셋째 언니도 6%한 3, 4만 원 버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6% 이상 되는 사람이 3명이 생기고요. 3명이 나를 통해서 제품을 바꿔 쓰는 사람들의 총 소비 점수가 400만 점이 넘어가면 나를 브론즈 빌더라 그러고요. 원래 받는 보너스에서 30%를 더 줘서요. 내 월 소득이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괜찮아요, 이제 100만 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 어떠세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겠죠. 근데 200만 원이 이제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늘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돌입하신 거예요. 이 100만 원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0만 원 받는 동안 물건을 열심히 팔러 다녔나요? 아니라니까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동안 여러분은 꾸준히 써보고 좋은 걸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에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다리가 부러져서 2달 동안 병원에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나니까 이번 달에 그 구매 점수가 400만 점이 됐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네? 그럼 이건 노동소득이에요? 자산소득이에요? 이 자산소득의 가치가 이것과 맞먹는 거예요. 정기예금 4억 원 이자요. 유튜브 3, 4만 구독자요. 그리고요, 약 3억 원짜리 건물 임대료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3억 원 모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트워크 이렇게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요거 만드는데 3에서 6개월 걸려요. 여러분들 3억 모으는 데는 얼마 걸려요? 3년에서 6년? 아니요. 30년? 못 모을걸요? 돈이라는 게 웃긴 게 모아놓으면 쓸 때가 생기고 모아놓으면 쓸 때가 생기고 아시죠? 예. 훨씬 빨라요. 시간이 지났어요. 좀 더 지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알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리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묘미예요. 나는 몇 명한테 5명한테 알렸는데 이 5명 중에 몇 명은 나보다 더 많이 알려. 잘 알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점수가 나한테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A는 400만, B는 300만, C는 200만, D는 100만, E는 100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다리가 부러져서 아직 안 붙었어. 그래서 병원에 3개월째 있는데 나는 한 개도 안 쓴 거예요. 빵.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메이는 다단계처럼 의무 구매, 의무 판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트에 내가 필요한 거 쓰는 거예요. 아니, 임영웅이가 BTS가 저기 웅진정수기 광고했는데 광고료로 15억을 받았거든요. BTS가. 근데 웅진을 안 쓴대. 그런다고 그 돈 뺏어가요? 아니잖아요. 연결과 공유, 광고는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안 썼던 이 점수, 내 점수를 다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내 점수가 1100만 점이 됐네? 1100만 점이 적폐하면 23% 253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 홀라당 다 하면 안 되죠. 나눠줄 돈 나눠주면 얼마가 되냐 하면 121만 원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점수로 계산한 거죠. 아까 점수하고 돈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랬죠. 약 1.7배를 곱해주면 돼요. 점수에다가 우리가 계산한 거에. 그럼 원래 이제 받는 소득이 나와요. 약 210만 원 정도로 받게 돼요. 괜찮으세요? 6억짜리 건물의 임대료의 가치가 된 거죠. 이 정도 만드는데 얼마 걸릴까요? 저 대학 다니면서 했어요. 8개월 지나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예, 대학교 4학년 복학하고 4월 달에 제가 SP 이런 핀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소득은 되게 웃긴 게요.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매달 나와요. 매달 쓰시거든요, 생필품. 그리고 평생 나와요. 아메 제품 좋아하시는 분은 평생 쓰신다? 그 다음에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 하면요.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자랑하게 돼요. 저도요, 제 회원이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 아는 사람 거기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웃기죠? 지금 제가 서울에 와서 강의하는 동안에도 제 회원은 계속 늘어요. 한 달에 200명씩, 300명씩 매달 늘어가요. 몰라요, 저는. 저는 한 명도 가입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웃기죠? 네, 이게 생명력을 갖게 돼요. 유튜브가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 영상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 못 하거든요. 네,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상속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다가 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 친구도 또 출발선을 다르게 시작해서 그때부터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한테 뭔가 남기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 다 있잖아. 본능적으로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건물 하나 남기면 상속세가 거의 막 40%.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상속세가 제일 높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거 함부로 남기지도 못해. 남해는 아직까지 그런 상속세 없거든요. 그냥 그 아이디가 그대로 넘어가요. 네, 멋진 일이죠. 한국에도 지금 되게 많아요. 상속받으신 분들. 자, 시간이 지나서 아메이는 1,000만 점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좀 수입이 좀 많이 늘기 시작해요. 한 달에 1,000만 점을 만드시면 SP라 그래요. 실버풀에서 수입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1,000만 점이 한 3개월 정도, 1년에 3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골드풀에서라 그러고요. 200에서 250만 소득이 되고 1년에 6번이 1,000만 점이 넘어가면 플래티늄이라 그러고요. 연수입이 3,000에서 4,000만 정도 돼요. 연말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도 드려요. 내가 플래티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포함해서 4명의 삼촌 이내 가족 4명이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가족 경비가 한 1,200만 정도 드는 여행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1년 12달 이제 1,000만 점이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그분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 연말 보너스가 1,000에서 2,000만 원까지 더 나오기 때문에 연소득이 한 5,000에서 6,000 정도 돼요. 여러분들 5,000만 원만 받는다 쳐봅시다. 한 10년 했어요, 메일을. 내 노후에 5,000 정도, 월 한 3, 400 정도가 나와. 그럼 여러분 노후가 되게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또 있어. 그럼 층층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 수입이 되는 거예요. 네. 또는요, 지금 20대, 30대가 이런 수입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직장을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게 되시는 거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 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졸업할 때 이 핀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여행들 다니는 거죠. 이 여행도 너무 가치로운 게, 여러분들, 여행 좋지 뭐 돈 주면 가지. 근데 아메이는 여행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여행을 안 간다고 돈을 주지 않아요. 저는 그 의미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사는 곳에서 일상에서 떨어져서 내 일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생각의 폭이 되게 많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보내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더 큰 꿈들을 꿔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뭔지 느껴볼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줘요. 그런 여행들을 매년 다닐 수 있어요. 2014년도에 크루즈 갔던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또 가족과 함께 어떤 분은 부모님 모시고 오고요. 어떤 분은 아이들, 어떤 분은 뭐 형제 자매들 모시고 오고 이런 여행들을 매년 저도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우리 처남, 여기는 우리 처남이에요. 좋은 거니까 가족과 함께 하게 되죠. 예, 처남과도 함께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여행들을 매년 다녀요. 가족과 함께, 예, 이런 여행들. 이제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예, 아메리카는 이제 제가 20년이 넘어가니까 우리 아들이 20살이 넘어요, 이제. 같은 사업자로서, 예, 이제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업 잠깐 하다가 브론즈 파운데이션까지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가서 많이 늘려온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RM을 회원가입 시킬 수 있어요. 잠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저도 우리 아이가 아메에서 컸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 그 힘든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힘들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아메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를 사랑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는 가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요. 제대해서 이제 가난의 고리를 끊었어요. 제가 잘 만들어온 이 가업이 아메이가 대대로 물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한 3대 4대 넘어가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 정주 할아버지 중에 손재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메이를 PC방 다니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전 그런 거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해요. 예, 이런 여행들 다녔고 이제 올해는 삿포로 다음 달에 3월 달에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 해계연도를 잘 보내시면 내년에 이제 북극도 가요. 이런 여행들 한번 가보세요. 아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그 여행만 보내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너무 환상적인 여행 다녀오거든요. 자, 이런 여행도 다니고 연수입도 3, 4천인데요. 좋죠. 근데 내가 알린 사람 2명이 나처럼 됐어. 그럼 누가 좋아요? 이 2명이 좋죠. 근데 아메에서는 이 2명을 그렇게 만들어드렸다고 여러분을 사파이어라는 핀으로 인정해줘요. 연수입 6천에서 8천이 돼요. 자, B는 더 열심히 해서 3명한테 알렸어요. 3명의 플래티움이 되면 에메랄드라 그래요. 저는 대학 졸업하는 8월 달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대학 졸업하는 해 8월 달에. 그리고요, C는 더 열심히 해서요, 6명의 플래티움을 만든 거예요. 자, ABC 중에 누가 노력 제일 많이 했어요? C. 그래서 C를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연수입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고, 1년에 여행을 한 번 더 가요. 다이아몬드 여행은요, 먼데 가요. 부부 경비가 2,500만 원이 들어요. 저희들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그 시드니 달링 하버요. 멋진 여행을요. 네, 이런 여행을, 이게 저희 와이프인데요.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호텔에서 안 주고 배를 타래요. 그래서 런치 크루즈라고요. 이 100억짜리 요트를 타고 밥을 주는데 더 웃긴 건 저희 여기가 호텔 밑이에요. 이 다리 건너에 선착장이 있는데 이 다리 건너까지 걷기 불편하다고 다이아몬드들 이 배를 저기 있는 배를 일로 끌고 왔어. 끌고 오려면 다리가 작아서 못 통과해.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건너게요? 다리가 돌아가더만요. 돌아가 이렇게. 볼래요? 이 다리가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시드니 사람들도 이 다리가 돌아가는 걸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본대요. 국가 정상이 오거나 국빈이 방문할 때 돌리는데 이번 달에 8번이 돌아갔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배 안에서 이렇게 런치 만찬을 하는데 여기 뒤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하버 브리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에요라는 인간의 존엄을요, 확실히 높여줘요. 네, 이런 여행들요. 그래서 선상에서 이런, 뭡니까, 이 재즈, 가수들 불러갖고 노래도 불러주고요. 아메이 다이아몬드 여행은 사진 작가를 다 모시고 가거든요. 작가들이 찍어주는 사진들이에요. 여행 갈 때 작가가 다니면 좋겠죠. 막 똥손으로 막 찍어대면 남편 막 화나죠. 이런 사진, 예쁜 사진들을 내가 안 찍어도 돼요, 그냥. 사진 안 찍어도. 이런 멋진 풍경. 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상 파티고요. 네, 이런 거 전부 다 작가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네, 저런 거는 제가 스냅 사진들이고요. 네, 너무 멋져요. 이런 여행들. 네, 이것도 작가가 찍어줬어요. 네, 그죠. 매일매일 또 밤에 가면 선물을 줘요. 와, 매일 밤에 선물이 있어요. 돈도 주고요. 선물도 주는데, 좀 감동받아요. 제가 와인 좋아하거든요. 이 맥과인 와인 되게 비싸요. 50만 원짜리 와인을요, 그 와인 농장에서 바로 샀나 봐. 손재모 정주영이라고 딱 박아가지고 주더라고요. 유리에 스티커가 아니고요. 유리를 새긴 거예요, 그냥. 이거 4, 50만 원이에요, 한국에. 이런 와인 주더라고요. 아까워서 집에 안 먹고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시드니에서 조깅도 하고요. 시드니에서 여행 가서 조깅하는 사람 있어요? 관광하기 바쁘지. 근데 아메는 이런 여유, 삶의 여유들을 누리게 해요. 당신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행 중에. 그런 여행들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여기 어디냐면 시드니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이런 데 빌려가지고 밥 줘요. 왜냐하면 경치가 가장 좋다고. 시드니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디냐? 알아보라 그러니까 여기래. 그래서 여기서 대여한 거예요. 시드니 시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야, 이 멋진 일이죠. 예, 이런 작가 사진들을 막 찍어주고요. 예, 하버 브리지 여행도 하고요. 예. 마지막 불꽃요리가 가관이죠. 야, 이 달링하버에서 펼쳐진 불꽃요리. 들어 오실래요? 마지막 10분짜리인데 마지막 제가 30초만 딱 담았어요. 와. 제주 왔다고 달링하버에서 불꽃요리. 원래 아메이가 보통 해주는데
아메이가 돈 안 들이고 시드니에서 토요일마다 한대요. 너무 멋지다. 여기 수만 명이 앉아있어요. 이런, 우리 바로 호텔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행들을 매년 다녀요. 멋지지 않아요? 여행만 보내도 하겠다 싶죠? 그런 여행들을 매년 다닐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한 다이아몬드 여기에요. 끝도 없어요. 이만큼.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제 중간이에요. 저는 현재 수석 다이아몬드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성공이 펼쳐지냐 하면 여러분이 알린 사람들 중에 누군가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플래티넘도 되겠죠. 그럼 아메에서는요, 그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3점, 여러분이 알린 누군가가 연결된 사람 중에 누구라도 다이아몬드가 되면 3점, 에메랄드가 1.5점 점수를 줘요. 이 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핀이 성장하는 거예요. 수입도 늘고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알린 누군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윈윈이라는 단어가 아메이의 캐치프레이즈예요. 누군가를 도와야지 내가 잘 돼요. 그래서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도 이 안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극도로 발휘하면 그게 이타적인 게 돼버려요. 난 내가 너무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메이 원리를 이해하니까 난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남을 도우래요. 그래서 도운 거예요. 근데 웃기죠? 그 도운 게 20년이 지나니까 내 천성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남을 돕다 보니까 내 성공이 커진 거예요. 네. 이런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이런 멋진 일이요. 네. 자, 정리할게요. 6,000원부터 10억까지 왔네요. 내 돈 안 갔잖아요. 자, 리치 디보스 창업자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맞나요? 내일 회사 안 가고 싶어요. 안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죠. 왜? 직장인 자영업이 나의 돈벌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요, 이런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죠, 우리는요? 20년, 30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또 역시나 이런 고민 때문에 허덕여야 되고 걱정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고요.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계실 건데 그 대안들의 아메를 하나 더 넣어서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꼭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요? 저는 그래서 아메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특히나 정신적 자유까지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을 여러분들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메라는 기회를 통해서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늘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의 끝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의 끝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삶이랑은 달라 내가 지금 하는데 그렇다면 아메이를 한번 대안으로 넣어보실래요? 그 아메이 속에는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삶을 못 사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못 만난 겁니다. 오늘 제가 기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가 뭐냐 하면 스스로를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못 믿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은 출발입니다.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고. 이 안에 오다 보니까 그 믿음이 커졌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되는 거 맞나? 잘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사람조차도 나같이 처음 할 때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과 그만둔 사람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느냐? 아니면 그런 질문, 나는 되겠나라는 그 의심 속에 내가 포기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맨날 그 믿음이 강고하고 확고해갖고 성공을 한 거 아니라고요. 의심이 들고 부정이 또 오르고 나는 되겠나 싶고 안 되는 것 같고 거절당하고 반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되는 일이라는 거 아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나 되어 있는 거죠. 성공하고 나니까 나는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가 여러분의 삶에도 더 나은 삶은 기회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확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가실 때 아까 마지막 질문 꼭 한번 생각해보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